신용보증기금 부결 탑 10입니다. 서류를 열자마자 영초 컷이라는 걸로 해볼 거고요. 오늘 5가지만 할 거예요. 정리한 거는 10가지가 있는데 5가지만 일단 해보고요. 그 다음에 파트 1, 2로 해가지고 2개로 나눠봤습니다. 접수하자마자 거절되는 거예요. 1번부터 5번 볼 거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6번에서 10번 영상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 비율 초과예요. 부채 비율은 정해진 비율들이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7년 이상 됐거나 미만인 기업들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조 도소매는 400%, IT 계열은 300%입니다. 여기서 건설업은요 한 4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통이에요. 1000%가 넘어가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이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낮춰야 되는데 낮추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부채를 갚으면 되죠. 근데 갚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거겠죠. 두 번째는 부채는 있으니까 자본 총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을 증자를 하면 되는데 증자하는 게 역시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늘릴 수 방법은 특허를 올린다든지 자산 재평가를 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비율 초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 전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본 잠식이 50% 이상이면은 진행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자본 잠식인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왜 50%로 또 이렇게 해놓냐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운영을 하다 보면 2년 미만 같은 경우 결손이 나거나 이익이 안 나면 자본금에서 깎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면 자본 잠식이 나죠. 그래서 한 3년 이내의 경우 자본 잠식일 경우도 진행을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7년 된 기업인데 자본 잠식이다, 그런 건 진행하기가 어렵겠죠. 자본 잠식을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본을 늘리면 되죠. 근데 자본 늘리는 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 잠식이 되는 건데, 그러면 대부분 자본 잠식이 2년 미만에 많이 일어나니까 대표님들께서 본인의 돈을 넣어요. 그래서 주임종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죠. 좀 편안하게 하면 가수금을 기업에 넣어서 운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약간의 증자를 해야 됩니다. 많이 하면 좋죠. 하지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본 잠식일 경우에도 문의를 주시면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될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항상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책 자금하고 하면 국세 지방세 체납은 진행이 어렵죠. 근데 이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약간 체납이거나 분납이어도 상환하고 하면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보증기금은 거의 부결을 많이 시킵니다. 단 기업이 괜찮거나 정말로 조금 미비하거나 이럴 때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국세 지방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현재 법적으로 뭐가 소송이 걸려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권리 침해로 대표님 자산, 아파트나 토지나 이런 데에 가압류라든지 이런 게 잡혀 있으면 진행하기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다른 타인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정말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대부분은 대표님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배우자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같이 일했던 경우, 아니면 명의만 빌려줘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기금에서 바로 압니다. 대부분 바로 알아요.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바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신보가 아닌 실질 대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금융권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정책 자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 좀 뭐하니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안 되는 건지 파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의견, 부정적 의견 거절입니다. 이거는 외감의 기준이에요. 저희한테 의뢰 주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이지만 외감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없긴 해요. 근데 부정적인 의견이거나 의견에서 거절이 나오면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외감으로 넘어갔을 때는 대부분 한정이 뜨거나 부정적인 요소가 뜨거든요. 이럴 경우에 좀 예외예요. 그렇지 않고서 2, 3년 지났을 때 감사 보고서나 이런 데 부정적인 의견이나 의견 거절이 나온다, 그거는 진행하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 한번 해보시죠. 부채 비율 초과, 자본 잠식, 국세 지방세 체납,
바지 사장 실질적인 대표가 불일지, 감사 보고서에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의견 거절로 나오면 가점 사업성과 무관하게 즉시 탈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 거절 사유 5가지가 더 있죠. 다음 영상 파트 2에서 어떤 게 또 있는지랑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칠게요.